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계획하던 2명의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교직원 3명을 살해하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다는 계획 아래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스 패사디나 고등학교에 다니던 2명의 졸업반 학생들이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우스 패사디나 경찰국은 2 학생의 집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해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이들이 무차별 총격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Planning it, they didn't have a target date, but they had a very specific plan on how they were going to carry out their sick mission. 체포 과정에서 2명 중 1명은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나 또 1명의 용의자는 경찰의 저항에 도주하려다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소 이 2 학생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학교 당국의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용의자 학생들은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라이플과 머신건 구입 경로, 폭탄 제조법,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 대량 살상법 등 범행을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연구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대상으로 3명의 교직원을 지목했고 이후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하려 했다는 증거도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They were researching tactical elements on how to go in and be the aggressor with firearms. 이번에 체포된 2명의 용의자 모두 만 16세에서 17세의 미성년자로 이들의 이름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사우스 패사디나 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방치했을 경우 또 한 번의 대규모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해당 용의자 학생들의 검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They could have gone along with it even though they were planning it. They were planning to go along with it. So I feel like they did everything they did were right. So, yeah. 2 학생 용의자들의 체포 검거는 교내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모의 단계랄지라도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우스 패사디나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많은 한인 학생들도 과외 활동으로 미식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식축구는 뇌진탕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선 내년부터 고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전 연습을 줄이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은 단연 미식축구 NFL입니다. NFL 선수들의 뿌리가 되는 고등학교 팀 선수들이 뇌진탕으로 인한 부상이 늘어나자 주지사 브라운이 통과시킨 연습시간 제한 법안 AB 2127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뇌진탕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한 번 뇌진탕 부상을 입은 선수는 1년 안에 작은 충격에도 또다시 뇌진탕을 입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 came off the field. My friend said nice tackle and then I said what tackle and then he realized that wow, I'm pretty bad. But actually that the day I got it, I remembered nothing.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책 마련 중의 하나로 고교 선수들의 연습시간 제한 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연습 제한 법안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실전 상황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이 넘어서도 안 됩니다. I mean, there are things now that are called a concussion that weren't called a concussion even just 5 years ago. 현재 은퇴한 NFL 선수들도 수십억 달러의 보상금을 놓고 NFL을 상대로 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쌓여온 작은 부상이 프로 생활을 거치며 악화돼 불구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안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렇게 실전 연습량을 줄이게 되면 팀 성적이 떨어지고 다른 주의 학생들과 대학 진학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2015년 1월 시행을 앞둔 풋볼 연습 제한 법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어린이 용품에 대한 당국의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브리타사의 어린이 물병 약 25만 개가 리콜 조치되는 한편 유모차에 대한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정수기 업체인 브리타의 어린이용 물병이 오늘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되는 모델은 4종류. 모두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쉽게 깨질 수 있는 뚜껑이었습니다. 물병을 떨어뜨릴 경우 뚜껑이 날카롭게 조각나면서 깨져 어린이들의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조사 측은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아마존닷컴과 같은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 25만 개의 문제 제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So it seems that it's a manufacturing defect in the plastic, as you can see right here. It just doesn't seem to be of the quality that we would hope to see. And when these have been dropping, they've been cracking. And our concern is that children will cut themselves on these cracks. 한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유모차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년간 보고된 유모차 관련 안전 사고는 약 1,300건. 일주일에 평균 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건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유모차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새 규정은 유아의 머리 부상 위험성이 있는 유모차 안전바와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는 접이식 유모차 경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맞지 않은 유모차는 모두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o prevent injuries and keep kids safe,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as approved a new federal safety standard for strollers and carriages that becomes effective September 10th, 2015. 지난 5년간 육아 관련 제품 사고로 부상을 입은 5살 미만의 어린이는 약 8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관련 사고로 매년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인들의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사회의 추석맞이 잔치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예산 문제로 행사가 취소될 뻔한 전례가 있어서 적지 않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앞으로 3주 후면 한인들의 최대 명절 추석. 제13회 추석맞이 뉴저지 대잔치는요. 9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열립니다. 19일 날은 무비 리셉션을 해서 영화 상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일 날이 또 21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전동포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지난 몇 차례 예산 문제로 행사 취소 상황에까지 갔던 전례가 있는 한인회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시 일어서자 하는 구호로 좀 더 활기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한인들의 발길을 잡는 것은 역시 연예인 공연. 뉴저지 한인회 측은 일부 섭외가 마무리된 가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추석잔치를 만들기 위해 한인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가을로 예상되는 양적 완화 중단 조치가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현재 주가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미증시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20세기 평균치 15를 크게 웃도는 25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25를 넘었을 때는 1929년과 99년 그리고 2007년 3번뿐인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주가 폭락과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e've got stocks and bonds highly priced, and now we're starting to see maybe housing going in the same direction. It's like everything is pricey. 글로벌 금융기관 UBS는 올 10월로 예상되는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충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가를 끌어올려왔던 돈 풀기 중단, 나아가 금리 인상은 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옐런 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And investors, they might get spooked by any signs of an interest rate hike. 하지만 증시가 조정을 받아봐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란 낙관론도 여전합니다. 어제 큰 폭 상승했던 미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정입니다. 미주리주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 속에 산발적으로 총성도 울렸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국의 이중적인 인권 잣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주 방위군이 동원된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밤사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70여 명이 체포됐고 시위대의 총격으로 시민 2명과 일부 경찰이 다쳤습니다. Tonight there were numerous reports of shots fired. We had 2 fires, one at a business and one at an unoccupied residence.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속에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언론은 국제 인권 전도사를 자처해온 미국에 개선할 점이 훨씬 더 많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심각한 소득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 결과 퍼거슨시의 빈곤층 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새 10%에서 22%로 크게 늘면서 소득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직면한 흑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Well, honestly, I think it's getting a little worse, and here's why. And I don't think it's just African Americans. I think what you have is a continued fight between the have and the have-nots. 이 와중에 시위가 한창인 퍼거슨시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던 흑인 한 명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서해 사태가 자칫 확산되지는 않을까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일본 연구진들이 예방법과 치료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인구의 20%가 넘는 3천만 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 일본. 이 때문에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この頃物忘れ多くなってるし、お鍋焦がす回数も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일본 연구팀이 간편하게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종전 뇌 사진을 찍는 등 값비싼 검진 방법이 아닌 코 점막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뇌 속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로 이 성분이 많으면 실험 용액 색깔은 짙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人間ドックみたいなそういったスクリーニング検査としてねより広く活用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 속에서 줄여 치매 발병을 원천 차단하려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300여 개의 시약을 만들어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 있는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先生治療っていうのは症状が起きるもっと前、ずっと前を捉えてそこを抑えてしまいました。 이 치매 유발 물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ILEI라는 뇌 속 물질도 최근 찾아내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